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백서. 26번째 책은 사르트르의 구토가 되겠다. 사르트르의 구토.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한 책이지. 소설과 철학의 아주 적절한 융합. 물론 어떤 소설이라도 작가의 철학이 좀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사르트르의 구토만큼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실제 삶에서의 예를 적나라하게 들어가면서 자신의 철학을 소설 형식으로 빌어서 구축한 성공적인 소설이 되겠다. 근데 인류 역사상 몇 되지 않는 그런 소설 형식을 빌은 철학책이 되겠지. 자, 그럼 이 책이 왜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책인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수요일부터 시작해. 수요일. 나는 카페 안을 되돌아본다. 코미디다. 카페 안의 모습이 코미디처럼 누구나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서 먹고 있다. 아니, 먹지 않는다. 먹고 있다? 아니, 먹지 않는다. 그들은 일을 잘하기 위해 힘을 회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이고 미묘한 관심사가 있다. 이런 관심사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지.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며칠 전 독학자에게 듣지 않았던가. 지금 이 등장인물이 독학자하고 녹캉탱이라는 주인공이지.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독학자. 듣지 않았던가. 이 거대한 중압을 시도하는 데는 이 거대한 중압을 시도하는 데는 유사 피해보다 더 나은 후보자는 없다. 거대한 중압. 이 거대한 중압이 무엇인지 뒤에 나올 거야. 라고. 우리는 별로 중요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각자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각자 스스로의 의미를 항상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각자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기 세일즈맨보다 소환 치약을 판매하는데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소환 치약 회사 세일즈맨이었는데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며 그들이 나를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다른 관점이다. 나는 무의미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존재하고 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존재함은 틀림없다는 거지. 중요하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거랑 다른 거야. 내가 존재한다. 나는 중요하다. 그거랑은 똑같이 생각하면 그건 곤란하다. 좀 사유가 필요하지? 음.
내가 중요하다는 것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인 거야. 그리고 내가 설득할 재능이 있다면 저 멋진 백발의 신사 옆에서 존재의 모습을 설명했을 것이다.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이사르트르가 자신이 평생 존재에 대해서 연구해서 무언가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지만 알려줄 수가 없는 거. 그런 다음 그 신사가 지을 표정을 상상하면서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설득할 재능이 없는 거지. 어떤 철학적 진리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설득할 수 있는 철학이라면,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는 철학이라면 그건 이미 철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야. 말로써 자신의 철학, 자신의 진리를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은 철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 자, 그런 다음 그 신사가 지을 표정을 상상하면서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독학자가 놀라 나를 본다. 저희랑 같이 얘기하는 젊은 독학자야. 나는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웃음을. 나는 너무 웃어 눈물이 날 지경. 자, 즐거우신가 봅니다, 선생님. 독학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저 노신사한테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했을 때 그가 놀라는 표정을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의 소중한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실체이고, 존재해야 할 아무런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독학자가 조금 엄숙한 표정을 짓는다. 이게 독쌤 젊은 친구다. 그는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너무 열심히 웃었다.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말을 너무 한 게 후회됐다.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별로 관련도 없는데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후회된 거지. 그는 천천히 반복해 말한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반복한 거지. 몇 번이고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반박하고 싶은 거야.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거지. 이 과학자는. 아마도 선생님의 인생은 목적이 없다고 말하려는 겁니까? 사람들이 비관적 패시미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목적이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다. 그치? 비관적 패시미즘. 그는 잠시 생각한 다음 부드럽게 말했다. 몇 년 전 저는 미국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인가 보네. 선생님 생각,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다. 그것은 내가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도 설명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런지는 보자. 그 미국 작가는 편안한 어조로 독학자가 말했다. 자발적으로, 낙관적으로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면 삶은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행동하고 시도해야 한다.
그런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고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은 거지. 일단 먼저 행동하고 시도해서 그것이 어떤 이미 결정이 된 사실이 된 다음에 그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다. 자, 아무 생각 없어. 하고 나는 말했다. 이 말은 오히려 이 카페에 있는 영업사원 두 젊은이들, 백발신사에 의해 계속 반복되는 일종의 허위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 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그게 목적이 된다는 그 말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반복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허위. 부각자는 조금 교활하고 엄숙하게 미소 지었다. 제 의견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의미를 멀리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학자도 자신의 의견을 낸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 독학자도 오랫동안 공부를 한 친구니까 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 독학자의 생각은. 바로 그렇다. 나는 그가 휴머니스트인 것을 믿었다. 잠시 동안 그는 쇠고기 수트 절반과 깨끗하고 양이 풍부한 빵 한 조각을 다 먹는 동안에만 침묵을 지켰다. 자, 이게 지금 사르트르가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 반응을 보인 거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내밀면서도 결국은 쇠고기 수트하고 빵을 먹는데 그동안만 침묵을 지킨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지. 그런 휴머니스트, 자신의 생각, 목적 이런 게 중요하지. 사르트르의 생각이지. 결국 로캉탱이란 그런 저명한 학자의 생각. 로캉탱이란 저명한 학자가 주인공인데 아마 사르트르의 생각을 로캉탱이란 저명한 학자의 말로써 대화로 풀어내고 있는 거다. 인간이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랑을 가진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 완벽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만족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거지. 맞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정확하고 요령 있게 말할 줄은 몰랐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야. 그의 두 눈은 인정으로 가득하다. 그 점에서는 분명하다. 인정. 그러나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의 목적이 그런 인정으로 들리기 아니다. 과거에 나는 파리의 인본주의자들과 휴머니스트지 교류할 때 나는 그들의 인간이 있어요 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다.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의 유명한 인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것은 독학자와는 다른 것이었다. 비로강과 비교할 만한 사람은 없다. 비로강이 대표적인 인본주의자다. 파리에서 만난 인본주의자지. 그는 마치 벌거벗은 얼굴을 보여주려는 듯 안경을 벗었다. 그는 슬픈 눈과 무거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곤 했다. 내 인간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 그 시선이 나를 훑어보았다.
사람이 있네, 사람. 비슷하지? 친구. 사르트를 말하겠지? 노캉탱. 사람이 있어. 하고 리듬에 맞춰 말했다.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다네, 사람이 있어. 리듬에 맞춰. 그중에서 어리석게도 있다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실존주의에 있어서 있다와 존재한다는 좀 다른 개념이다. 새롭고 훌륭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그의 큰 날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새롭고 훌륭한 인간에 대한 사랑, 그의 큰 날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있는 것은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미묘하게 다르다. 자, 혼자 잘 생각해봐.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있다와 존재하다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자. 독학자의 멈칫에는 그런 세련됨이 없다. 독강템 같은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은 순진하고 촌스럽다. 그는 시골의 순수로운 인본주의자이다. 인간이란 나는 그에게 말하려고 했다. 인간이란 하려다 얘기를 스톱했지. 그런데 당신은 인간에 대해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군요. 당신은 늘 혼자 있고 항상 책에 묻혀 있으니까요. 독학자라고 했죠. 도서관에서 혼자 주로 공부하는 그런 독학자다. 그러니까 이제 독학자가 나는 인본주의자, 난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어. 내 삶의 목적이 인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당신은 늘 혼자만 있고 책에 묻혀 있습니까? 인간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라고 꼬집은 거지. 독학자는 당황하겠지. 독학자는 당황해 손뼉을 치면서 음흉하게 웃기 시작했다. 자, 뭔가 자신의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겠지? 변명거리를 찾아야 될 거야. 선생님 오해십니다. 실례인 것 같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십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음식을 슬쩍 숨겼다. 자, 이것도 실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벽 하늘처럼 빛나고 있다. 뭔가 할 말이 많은 거야. 자신을 변명할 만한 말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야. 뭔가 할 말이 떠오른 것이다. 새벽 하늘처럼. 그의 뒤에서 한 젊은 여성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몸을 기대 귓속말을 한다. 주변 상황이지. 선생님의 오해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네, 너무 소심해서 기회만 잡고 있었습니다. 국각자는 말했다. 지금이 그 기회군요. 자, 말씀하십시오라의 다른 말이지. 말씀하세요라의 다른 말이죠. 나는 친절히 말했다.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르트르의 욕황탱의 지적이다. 왜 당신은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서 혼자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는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멈춘다. 약간 당황한 거야. 그치? 그러나 혹시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는 않겠나요?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이것도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지. 그는 다행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넓은 시야와 비판적 지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몇 달 전부터 나는 선생님에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지냈으며 어떻게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의 접시는 방금 가져온 것처럼 깨끗하게 비어 있다. 자, 이것도 어떤 철학적 사유, 철학적 관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율배반적 그런 모습을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명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의 접시는 방금 가져온 것처럼 깨끗하게 비어 있다. 나는 갑자기 내 접시 옆에 갈색 소스에 닭 한 마리가 있는 작은 스테인리스 스틸 접시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지금 뭐 철학적 대화를 하지만 나한테 중요한 것은 먹는 게 중요하다. 존재를 위해서. 조금 전에 나는 독일에서의 포로 생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전에 나는 포로였지요. 포로였지만 나는 혼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와는 생각이 전혀 다르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대해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지. 그때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걸 잘 몰랐었죠. 우표 수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표 수집도 못 썼나 보다. 그는 나를 보고 말을 멈췄다.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피곤하신가요? 어쨌든 선생님을 지루하게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재밌어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란 말을 벌써 서너 가지 표현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났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입대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2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최전선에서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군인들이란 너무 저속했기 때문이죠. 1917년 저는 죄수였습니다. 1919년이 3.1운동이 있었을 때니까 그 즈음에 소설이 되겠다. 많은 군인들이 죄수의 삶을 통해 어린 시절의 신앙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죽음을 앞두니까 두려움에 그렇겠지. 독학자는 열심히 눈동자 위로 눈꺼풀을 내리면서 말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는 과학에 의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수용소에서는 인간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강제수용소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들은 운명을 용감하게 견뎌냈습니까? 자, 이건 루캉탱,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네, 네, 약간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지. 물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들은 일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큰 헛간에 우리를 가두었고 약 200명의 죄수가 그 안에서 서로 몸을 가까이 붙이고 있어야 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문을 닫아버려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겨졌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미술하고 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있었고 서로를 잘 볼 수 없었지만 서로를 느꼈습니다. 각자는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감금의 초기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저는 형제처럼 그들을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인본주의자가 되었다. 나는 그들을 모두 안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헛간에 갇힐 때마다 나는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 지금 독학자가 왜 자신이 인본주의자가 됐는지, 왜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나는 내 닭을 먹어야 한다.
식었을 것이다.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한 거야. 독학자는 이미 다 먹어 직원이 접시를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다. 제 눈에는 헛가는 신성한 곳, 신성한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경비원을 따돌리고 혼자서 숨어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이전 기쁨의 기억을 다듬으면서 일정이 황홀경에 사로잡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행히도 금비병에게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곳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독학자는 인본주의자, 사람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인본주의자가 됐다. 나는 아픈 것 같다. 베르트 루캉테입니다. 나를 사로잡는 거대한 분노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 왜 분노가 일어날까? 약간 인위적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인위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거짓, 거짓된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느꼈겠지. 이것은 병든 사람의 분노이다. 내 손이 떨리고 피가 얼굴로 부어오르고 마침내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막 분노에, 강탱의 말에 분노에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닭고기가 식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노캉탱이 자신의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닭고기가 식었기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나도 식었다는 사실이 아주 고통스러워. 지금 약간 냉소적인 철학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 실존 이외의 다른 철학에 대한 냉소적 반응이 군데군데 각 페이지마다 몇 번씩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즉, 내 몸 바닥은 36시간 전과 같이 매우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분노는 나를 통해 소용돌이 쳤고 그것은 체온의 하락에 대항하기 위해 반응하려는 나의 의식의 싸움 또는 의식적인 노력과 같았다. 내가 차갑게 식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야. 내가 식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노하다.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노하다. 차갑게 식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야. 하지만 헛된 노력이다. 물론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분노에 쌓여 있다면 아마도 나는 사소한 것으로 화가 나서 독학자나 직원에게 행패를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내 분노는 표면에서만 격렬해졌고 잠시 동안 불로 둘러싸인 얼음 덩어리나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분노와 차가움 이런 게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겠지. 지금 분노가 체온의 하락 그리고 닭고기가 식어서 그런 것들 때문이니까 이 표면적 분노가 사라졌을 때 독학자의 말이 다시 들렸다. 매일 일요일 미사에 가곤 했어요, 선생님. 저는 결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의 진정한 축복은 인간 사이의 교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손팔이 없는 프랑스군 사제가 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르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자를 벗고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오르간의 소리에 감동을 받는 동안 나는 둘러싼 사람들과 하나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저도 정말 그 미사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 미사가 생각날 때마다 일요일 아침 성당에 갑니다. 생세실, 성당, 오르간 연주자는 훌륭합니다.
그때를 자주 그리워하겠군요. 자, 루캉텐 사르트르의 말이다. 네, 선생님. 저는 1919년에 그곳에 또 풀려났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깊은 생각과 사유, 실존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책 곳곳에 녹아있는 실존주의를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중 하나가 됩니다. 꼭 실존주의가 아니더라도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철학적 소설, 거의 유일한, 우리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한 철학적 소설, 이 책은 놓쳐서는 안 되겠지. 자, 뒤에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항상 스트라테지 구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보면 선생님 수업 생각하면서 꺼내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평생 한번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을 26번째 책 구토에 대해서 알아봤다. 자, 구토 재밌는 책 잊지 않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